사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유튜브 편집자들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유입니다.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을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제 인생 통틀어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싶은데, 바쁘고 힘들다는 걸 핑계로 제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고 영상을 올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 정말 더 분발해서 꼭 일주일에 한 개씩 업로드해서 자주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공간은 처음 보시는 공간일 텐데요, 파티룸으로 세팅된 공간이고요. 이름은 타플입니다. 이번에 이 공간을 같이 세팅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행사도 진행하느라 그런 여러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영상 편집 일도 일주일에 3개씩 꾸준히 쳐내고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제 거 할 힘이 딸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공간 세팅도 다 끝났고 행사도 잘 진행했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제 유튜브를 한번 더 달려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바로 프리랜서 유튜브 편집자들 어떻게 롱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지, 이런 얘기에 대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랑 비슷한 수준의 업계 사람들, 또 유튜브겠죠, 뭐 이쪽 업계에 있는 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편집 커뮤니티에 가보면 이제 유튜브 편집자는 레드오션이라 하면 안 된다, 노가다라서 해도 부업 수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저도 비슷한 글도 많이 올렸고 비슷한 뉘앙스의 영상도 많이 올리기는 했는데, 하지만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유튜브 편집자라서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장점에 대해 말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편집자로서 나의 지금 이 상황과 이 환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린 거기 때문에 분명히 프리랜서 유튜브 편집자로서의 장점을 누릴 수 있고 롱런할 수 있고 망하지 않는 그런 치트키 같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일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프리랜서들은 계속 시간과의 싸움에 쫓기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도 일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영상 편집은 사실 다른 디자인 작업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죠. 뭐 디자인 작업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실제적인 한 편당 작업 시간으로 보면 영상이 손 갈 것도 많고 길이도 길기 때문에 제 경험상 뭐 주 1회 정도 업로드하는 채널에 PD로 들어간다고 하면 회사가 아닌 이상 1인 프리랜서로 돌렸을 때 마지노선이 한 4개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4개가 넘어가면 이제 영상의 퀄리티도 엄청 줄어들고, 사실 이걸 시간에 쫓겨서 일주일에 4개 하는 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일단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시간을 포기하고 거기 다 갈아 넣는 걸 거예요. 주 4회 업로드만 하더라도 아마 2차 외주로 어느 정도 1차 작업이나 컷 편집 정도는 맡겨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인건비가 들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삶도 보장받는 수준 내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한 3개의 채널 정도를 만든 게 적정한 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업 능력과 편집 실력이 출중해도 혼자서 일을 한다면 시간과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입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 노동력을 투입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영상 편집도. 그래서 저는 그 한계를 월에 1,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 나를 엄청 갈아 넣는 수준으로 4개의 채널 정도를 맡아서 자유시간 없이 나를 갈아 넣는 수준으로 일을 하면 월 1,000 정도 갖고 갈 수 있는데, 과연 누가 그렇게 일을 하고 싶을까요? 어느 정도 워라밸도 보장받고 싶고 숨 돌릴 시간도 있어야겠죠. 특히나 영상 편집은 계속하면 손목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좀 사실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좀 당연히 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혼자서 내 몸과 시간적인 여유를 챙기면서 맡을 수 있는 채널의 개수는 3개 정도인데, 요즘 시장의 시세를 따졌을 때 한 채널당 한 달에 200에서 250 정도 받는다고 쳤을 때 600에서 750만 원 정도가 적정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6,700만 원이라는 돈도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엄청 큰 돈이죠. 그리고 20대인 제 나이를 감안했을 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요. 저는 좀 더 후자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이 영상 편집이라는 분야 말고도 이 유튜브 편집자라는 직업을 활용해서 어떻게 내 일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뭐 프로덕션이나 영상 편집 회사를 차려서 많은 양의 작업을 받아서 직원들과 함께 작업을 해 나가고 외주를 돌리는 건 사실 저에게 큰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일단 택하진 않고요.
지금 제 환경을 활용해서 제 비즈니스 영역을 넓혀가면서 다른 파이프라인을 창출하고 영상 외에도 수익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 그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클라이언트를 구할 때 물론 브이로그, 먹방, 예능 이런 거 다 좋아요. 좋은데 나의 성장 측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파이프라인이 확고해서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파는 분들과 작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고시원 사업 열심히 하고 계시고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신 해나경님, 건물 4개 갖고 계시고 거의 서울에 40개, 50개의 건물 신축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맥밀란님, 이 두 분과 함께 유튜브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 조회수나 구독자 규모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나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랑 작업하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일단 대형 채널이나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은 프리랜서를 뽑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인하우스 편집자를 두고 싶어 해요. 그리고 업로드 주기도 엄청 빠르고 거의 공장같이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서 소통도 엄청 신속해야 돼요. 왜냐면 수정이랑 피드백이 되게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 채널의 편집자로 들어가서 여러 채널을 함께 동시에 한다는 건 조금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업이 유튜브라면 유튜브 조회수익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구독자 수에도 당연히 민감하고요. 왜냐면 유튜브가 유일한 파이프라인인 사람들은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겠죠. 그럴수록 작업 공수도 많아지고 피드백도 되게 깐깐하고 수정사항도 엄청 많아질 거예요. 시간을 엄청 많이 쏟아야 한다는 거죠. 사실 그렇다면 직장인과 다를 바가 없어지겠죠. 우리는 프리랜서로 좀 자유롭게 일을 하고 싶었는데 다시 직장인처럼 되돌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이유들이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해왔지만 대형 채널에 들어가는 게 좋지만은 않다고 한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유튜브가 파이프라인의 전부가 아닌 수익 구조가 탄탄한 사업가들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 사업가들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돈을 더 벌기 위함도 있지만 자신을 먼저 알리기 위함이겠죠. 유튜브를 통해 개인 브랜딩을 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나 그런 어떤 일들에 관한 노하우를 알리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입니다. 또는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지식 창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저는 이런 분들과 작업하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일단 수입이 안정된 분들과 일을 한다는 건 페이가 밀릴 일은 없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라도 이런 분들과 작업하는 걸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그 사업가들의 비즈니스를 내 걸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나를 알리기 위함이고 그 어떤 특정 분야에서 노하우가 있다는 의미겠죠. 그들의 그 노하우를 우리가 편집을 하고 촬영을 하고 작업을 하고 또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합니다. 유튜브 편집자가 그 노하우를 내 걸로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쉽다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당연히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뜯어보고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은 질문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하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다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백그라운드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이걸 엄청 공부해야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득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과 미팅을 하고 회사들과 미팅을 진행합니다. 그 미팅 자리를 유튜브 콘텐츠로 쓰기 위해서 PD들을 동행해서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 자리가 정말 기회의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비즈니스를 하는지 바로 옆자리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고 가는 대화들이 좀 사업적으로 엄청 큰 자산이 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자리가 생긴다면 꼭 유튜브를 찍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함께 동행해서 가보시는 걸 완전 추천드립니다. 유튜브 PD라고 해서 단순히 촬영 편집만 도와주는 건 그다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뤄가는 사업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꼭 영상에 관한 일이 아니더라도 만약 내가 잘 할 수 있거나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또 한번 나서서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맡아서 해보는 것이 내 경험과 내 사업에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저는 엄청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사업 구조를 배울 수도 있고 영상 편집 외의 일들을 맡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업의 일부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노력하지 않아도 진짜 체화가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유튜브 편집자들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그 사업가의 옆에서 가장 최측근의 자리에서 그 사업을 보고 구조를 파악하고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좋은 장점이 있을까요? 내 클라이언트와 좋은 관계를 맺고 정말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다면 내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고 내 역량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유튜브 촬영 편집 외에도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구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유튜브를 보면은 사업가들이 자기 옆에 붙어있는 PD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막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사업 알려주면서 이거 해보라고 하고 저거 해보라고 하고 계속 같이 성장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경우를 몇 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패션 유튜버들이라면 옷 같은 거 선물로 주기도 하고, 먹방 유튜버들이라면 막 음식 같은 거 선물로 주기도 하고, 사업을 하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은 내 옆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운동 채널을 하시는 분들의 PD도 똑같은 헬창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사람이라면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만약 좋은 관계라면 서로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분명히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으실 텐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일을 해 나가고 있고 영상 촬영 편집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른 파이프라인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 이 파티룸만 하더라도 제가 투자금을 하나도 내지 않았지만 이 공간을 함께 세팅하고 또 그런 마케팅과 운영을 함께 해 나가면서 일부의 수익을 쉐어받는 그런 일도 생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유튜브를 통해서 현학형님을 만나고 또 서로 좋은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런 파티룸 사업이라는 사업의 확장으로 연결도 되고 수익까지 쉐어 받을 수 있고 이 공간을 또 비어있을 땐 사무실처럼 아니면 지금처럼 스튜디오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사실 제 나이에 건물을 신축하는 거를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자금 조달은 어디서 하며 이자는 어떻게 내며 또 안에 인테리어나 시공사 연결은 어떻게 되고, 제 나이에는 배울 수 없는 이것들을 공짜로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배우고 있으니까 사실 얼마나 좋아요. 제 주위에 이런 든든한 건물주분들이 있고 사업가분들이 있다는 게.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닥치는 대로 일단 돈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도와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사업가들은 성장 욕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저 정도면 되지 않았나? 저 정도면 끝나지 않았나 싶을 순간에도 더 부족하다고 하고 더 성장하려고 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크기 때문에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되고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한다는 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정말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사업가분들의 유튜브를 함께 작업하면서 나의 본업인 유튜브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또 그들의 비즈니스를 내 걸로 만들고 함께 일을 해 나가고 확장해 가면서 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하나 두 개씩 추가해 나가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작업하는 채널을 엄청 많이 늘리려고 일회성 외주 작업을 되게 많이 받아서 한 달 수입을 올리려고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이 비즈니스의 확장이 훨씬 더 나에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의 일을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만난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끈끈이 잘 유지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주고 그 사람도 나에게 좋은 사람이 돼주는 이런 윈윈하는 관계, 서로 되게 함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저는 유튜브 편집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 그리고 가장 좋은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돈만 보고 나 이거 했는데 왜 이 돈 안 줘? 나 이거까지 했는데 돈 왜 이거밖에 안 줘? 이런 마인드로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이 전략이 프리랜서 유튜브 편집자들이 절대 망하지 않는 치트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겪는 현실이고 지금도 진행 중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고요. 이거는 진짜 운빨인데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차근차근 해 나아가시다 보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영상을 진짜 일주일에 4개, 5개, 6개 이렇게 미친 듯이 작업하지 않아도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것, 며칠 작업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마음 졸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런 일상이 우리의
꿈이지 않을까요? 사업가들과 함께 유튜브를 해서 그들의 비즈니스를 배우고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배워가는 것, 이것이 저희 같은 프리랜서 유튜브 편집자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정말 절대 망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치트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